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국토부는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서남북권의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 매실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국토부가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2,441만 3,400원으로 11월보다 1.33%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140만 8천원으로 지난달보다는 0.42%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유사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부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정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정부가 과연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주택거래 신고제를 더욱더 강화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 편안하게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러 이분 모셨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대표님과 강의 시간 통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한 해가 막 시작되는 데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과연 12.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12.16 대책 이제 뭐 한 달이 꼬박 이제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주택 거래 뭐 허가제 사실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 허가제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위헌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자, 그렇지만 주택에 대해서 이제 뭐 허가제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좀 심리전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고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부 이제 많은 이제 그쪽 이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라든지 뭐 이제 이번 신년 기자회견 이런 데들에서 뭐 부동산 가격 이제 안정에 대한 메시지, 시그널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주려고 이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계 부처에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이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사실 뭐 이런 뭐 부동산은 이제 심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시장을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책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에 그냥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또 뭐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16 대책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어디로 이제 흘러가는지 또 한번 시장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거는 이제 대책 자체가 이제 나와가지고
대책은 이제 그런 거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똑바로 보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2.16 대책 한 달 됐는데 서울의 매매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2.16 대책 자체도 지금 그 서울 쪽에 이제 많이 되어 있고 아예 지금 뭐 그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솔직하게 이거는 강남 쪽의 아파트 이쪽의 뭐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또 솔직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또 12.16 대책이라는 그 대책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연일 쏟아낸다라는 거는 12.16 대책 자체로도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12.16 대책이 즉각적인 어떤 그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면 또 계속 안정세로 갈 거라고 하면 이렇게 뭐 그 좀 무리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좀 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 아파트 값은 아직도 그렇죠.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렇지만 상승폭 자체는 네, 그렇죠.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자, 그러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냐? 또 그거조차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2.16 대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뭐 좀 대책이거든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가격별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시장을 따로 규제를 하고 9억에서 15억 이사의 시장을 따로 규제를 하고 9억 이하 시장을 또 따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이 안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또 비규제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재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하는 이런 분위기다. 특히나 서울 안에서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새 아파트, 그렇죠. 그다음에 재건축 쪽. 특히나 이제 새 아파트, 우리가 뭐 일반 아파트라 그러면 이제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일반 아파트는 0.11%가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이렇다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0.09인데 일반 아파트는 평균을 넘어서는 아직도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재건축 쪽은 거의 17주 만에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0.03%가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아파트, 특히나 이제 새 아파트 쪽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재건축 쪽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조차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마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상승 랠리가 큰데요.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5억 이하죠. 아직까지 뭐 그 20평대라든지 뭐 좀 작은 평형대는 9억 이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현뉴타운이라든지 북아현뉴타운이라든지 지금 대규모 새 아파트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곳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포 같은 경우에는 0.23이니까 지금 뭐 일반 상승, 일반 아파트보다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원은 또 9억 이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주 상승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양천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지금 강남 재건축은 엄청나게 조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한 1, 2억 정도 뭐 많게는 2, 3억까지도 조정을 받은 곳들이 좀 몇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천 쪽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겹경사라고 하잖아요. 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종상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뭐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정밀 안전 진단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목동 쪽, 목동 재건축은
오히려 지금 더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재건축조차도 다르다는 거죠. 자, 구로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금천, 구로, 관악, 그렇죠. 금관구,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뭐 6억 이하 시장, 9억 이하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강동. 자, 뭐 어쨌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한꺼번에 12,000세대, 지금 아직도 남은 게 한 7,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되는데요. 자, 지금 강남 쪽이 지금 다 지금 뭐 강남 3구 쪽이 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강동, 특히나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관심들 다들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동 같은 경우에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대로 지금 당장 또 청약 쪽을 지금 보고 있는 뭐 이런 강동처럼 또 이슈가 많은 데들, 또 강남 3구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 동작, 그렇죠. 요즘 뭐 흑석동이 아니라 금석동이라고 할 정도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사당 쪽의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큰 이슈고요. 자, 강남. 네. 아니, 강남 떨어졌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12% 올라가는 게, 강남 같은 경우도 많은 게 혼재돼 있죠. 지금 음마라든지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쪽이니까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개포 쪽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미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 있는 대치라든지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는 큰 이슈 때문에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러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이런 순서대로 지금 계속 상승 랠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강남 3구 쪽에 재건축 쪽은 좀 어느 정도 뭐 효력을 조금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전세 시장이 지금 자극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지금 실수요 쪽도 지금 뭐 금액대별로 막아놔둬 보니까 이분들이 매매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전세 시장에 지금 머무른다든지, 특히나 지금 뭐 교육 쪽이 뭐 강한 곳들, 그렇죠.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또 뭐 중계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자사고 외고 이런 건 좀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사교육 쪽이 좀 강하게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겨울은 원래 비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물건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07% 오히려 전세 시장이 오히려 더 들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쪽 우수한 단지들 쪽으로 해서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12.16 대책 나오고 나서 겨우 지금 3주 정도 딱 지나자마자 거의 전세가가 1억 6천이 올라가는, 오히려 매매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조정을 받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양호해집니다. 자, 이렇다면 또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까지 또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서쪽 마곡 이슈죠. 마포, 아까 말씀드렸던 아현, 북아현, 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당연히 대치동, 그렇죠. 교육 이슈, 목동, 그렇죠. 양천구, 또 성북이라든지 또 송파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다들 뭐 강세를 지금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주택시장 누르면 당연히, 그렇죠. 주택을 누르면 비주택 쪽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풍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매달 현금 챙길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낫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산가들 쪽에서. 자, 저금리 기조 안에서 지금 뭐 정기 적금 넣어놓기도 그렇고, 지금 뭐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뭐 어디다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수익형, 그것도 꼬마 빌딩 쪽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2019년 말 기준에서 거의 8,270만 원까지 됐는데요. 2018년 말 기준 했을 때가 7,026만 원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평당 가격만 하나도 1년 만에 거의 한 1,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 쪽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70억짜리가 82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쨌든 17.7%가 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더 이상 그렇지만 이거는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투자는.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 그러니까 기준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요런 쪽에 절세 쪽에 투자하는 거 요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강남 아파트 누리면 당연히 소형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 뜨거운데요. 자,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11월, 12월 무려 4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3분기 0.08, 4분기 0.4 올라갔죠. 자, 전세 같은 경우도 0.4 올라가고 월세 같은 경우도 0.0. 자, 어쨌든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 뜨겁게 매매, 그다음에 전세, 월세 이렇게 우리가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세 가지 모두 다 트리플 강세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시장인데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서울 역세권 안에서도 한강 가까운 곳 안에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대규모 호재들이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쪽이 풍선 효과다 또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당연히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지금 비강남권 쪽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광역도시, 자, 지금 비강남권의 준신축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지금 뭐 그 마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이내 아파트, 새 아파트들 지금 풍선 효과 뚜렷하죠. 자, 지금 성북 쪽에 특히나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 그런데 10건 중에서 7건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그 레미안 1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6월, 7월쯤에 한 7억 정도 했거든요. 84제곱미터 33평이. 지금 8억 8천 신고가를 썼습니다. 뭐 거의 한 1억 8천, 2억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수원시 영통구 0.68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과천 주간 상승률이 그렇습니다. 0.58 세종, 분당, 네 이런 수도권 쪽 더더구나 지금 대전,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면서 지금 아파트들이 줄줄이 지금 10억 클럽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은 떠들썩하게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또 이런 또 시장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12.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전세가 상승도 두드려졌고요. 그리고 규제를 비껴간 지역의 풍선 효과도 돋보였는데요. 그리고 꼬마 빌딩이나 오피스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유형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도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이네요. 고선 석촌 고분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1,3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잠실권의 오피스텔 딱 이 말만 들어도 일단 왜 가져와 주신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입주와 개발 호재 분석 도와주시죠. 자, 뭐 많은 분들이 잠실, 와, 잠실.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잠실 같은 경우에. 자, 그렇지만 자,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오피스텔처럼 이런 또 그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또 이런 소형 주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실제 또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잠실 아무리 좋지만 잠실 안에서도 언제든지 꼭 챙겨야 되는 거는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 3구 안에 잠실, 그것도 9호선, 그것도 석촌 호수가 있는, 그렇죠. 석촌 호수면 아시잖아요. 그 잠실 제2롯데월드 있는 바로 거기죠. 잠실 한복판, 그렇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로 그것도 5분 이내, 그렇습니다. 도보 4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고요. 당연히 지금 잠실이 뜨거운 이유는 바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올 상반기에 이제 착공 첫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금 탄천, 한강 이쪽으로 해서 63만 제곱미터면 거의 20만 평 정도 되는 여기에 수변 생태공원이라든지 지금 여가 문화공원이 지금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여기가 석촌호수죠. 지금 롯데 업무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뭐 가장 높은 빌딩이죠. 국내에서 123층에 555m. 뭐 롯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호텔, 컨벤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제2롯데월드인데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가 지금 석촌 고분역이니까 그렇죠. 지금 도보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바로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삼성 SDS도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 옆에 잠실 종합운동장과 삼성동 이 일대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걸로 해서 현대 글로벌 빌센터, 그러니까 이제 롯데, 삼성, 현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현대는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국내 최고층 빌딩이 생기는 거죠. 105층에 569m. 뭐 여기에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GTX A노선, C노선, 또 KTX 위례 신사선, 2호선, 9호선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는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는 거죠. 잠실 종합운동장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올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잠실 롯데월드라든지 이 롯데 업무타운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주거 환경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미 엘스 리센츠 트리지온 파크리오 이미 다 뭐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잠실 주공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우성 1차, 2차, 3차 이미 뭐 헬리오시티 그렇죠. 다 끝나서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변화들이 다 일어나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탄천, 그러니까 삼성과 잠실을 잇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하천, 여기가 지금 이제 탄천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한강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쪽이 뭐 워터파크가 생긴다든지 또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교량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잠실의 미래같이 보면서 투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권 안에서도요, 9호선 역세권인 것도 모자라서 정말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 선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늘 개발 호재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개발 호재가 그것도 조그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일자리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마이스 산업처럼 1인 가구,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쪽,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이런 쪽에 잠실의 미래같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강남 3구 안에서 그것도 잠실 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굉장히 토지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종 일반 주거에 그것도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어서 후분양, 사실 또 강남 3구에서 후분양 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내가 꼼꼼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풀옵션이라고 하니까 세탁기는 실제로 있는지, 냉장고는 잘 돌아가는지, 내 집에서 방향은 어떤지 다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잠실권이고요. 송파구 삼전동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2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 시세 분석 도와주시죠.
자, 일단 이쪽 시세가 지금 낮게 본다면 2억 1,300에서 한 2억 2,300. 그러니까 2억 1,300 기준에서 본다라면 전세가가 약 한 1억 8,500에서 1억 9,500. 그러니까 1억 9천 기준하면 그렇죠. 2억 1,300인데 1억 9천까지 전세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후분양이 뜨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딱 2,300만 원이라는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2,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잠실 쪽에 그것도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후분양인 오피스텔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권에서 함께했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서요. 2천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한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추가적인 도움 말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꼼꼼히 세워드리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 대표님 만나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바로 해결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저희가 계속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대진 이사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대진 이사님과 지금부터 두 지역으로 특별하게 떠나볼 텐데 오늘 어느 지역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강남의 집값들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숨겨져 있는 이런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많이들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요. 실거주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서 다른 대치동이라든지 도곡 그리고 강남의 반포 라인들 이런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지역, 특히 양재동, 서초구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에 대한 그런 아파트, 3룸 아파트에 대한 이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영등포 지역은 제가 재차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기회의 땅 그리고 12, 16에서 발표되었던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지에 대한 내용들, 용적률 상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서초구 양재동 쪽 그리고 영등포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권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골라주셨습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시세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강남권에서 학군도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방 3개짜리 아파트라고 하니까 아마도 가족들과 실거주로도 눈독을 들이실 것 같아요. 저희 일단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양재동 하면은 사실 서초구에서 비교적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서초나 강남구, 강남 3구 내에서는 비교적 약간 좀 변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지도가 아직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입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적으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재역 라인에서 가까운 반경, 말죽거리 공원 라인들과 양재천을 끼고 있는 라인들인데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 자체가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뭐 위쪽 라인으로 조금만 올라가 본다면 사실 뭐 테헤란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역 상권을 또 이용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면서 그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직장군들의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좌측으로 본다면 남부터미널의 교통들 앞으로도 호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요. 서울 교대라든지 그리고 양재 RNCD 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면주구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재 RNCD 특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님도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인 뭐 AI 산업의 특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시켜서 이쪽 라인들을 AI 특화 기업 지역구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내용들을 또 작년에 12월 달에 또 얘기한 바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 RNCD 특구라든지 뭐 위쪽 라인들의 테헤란로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대로 라인들의 다양한 개발 호재도 같이 맞물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곳에 매봉산이라든지 말죽거리 공원 등등의 또 이런 다양한 숲세권과 양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배산임수 상당히 또 뛰어난 그런 풍수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또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바로 우측 도곡 대치동 학원가 상당히 유명하죠. 이런 학원가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또 좋고요. 양재동 인근에 보시면 일단적으로 상당히 또 신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재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인 서초구청 라인들이 바로 양재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뭐 RNCD 특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대로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직장인분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서초구청들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그런 개발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그런 부분들 또한 잔재 가치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가까운 또 시일 이내에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또 크지 않습니까? 개포동 재건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를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와 직장인분들 그리고 교통의 호재 또는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업무지의 탄생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지금이 딱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 라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GTX 노선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될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가까운 곳에 뭐 분당선이라든지 그리고 위쪽 라인의 2호선, 그 위쪽이 9호선, 뭐 7호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노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뭐 동부가선도로 그리고 뭐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등등의 다양한 쾌속 교통망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시철도망이라든지 간선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 키우기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서초 강남 3구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학군 좋은 지역에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곳곳에 숨어있는 호재들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 호재 어떨까요?
네, 일단 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이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연구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권역부터 4권역까지 구성되는 그 양재 RNC 특구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입주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입지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박원순 시장도 말씀하셨듯이 이쪽 그 양재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AI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특화 지역으로서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내용들을 또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동 일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 그 입지 부분에서 바로 양재역이 바로 위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대로에 대한 개발 소식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내방역 동작에서부터 서초동까지 이어지는 구간들이 상당히 또 빠른 시간대로 주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있었는데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서초대로 라인들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던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지능 아파트의 재건축 등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또 많은 양의 일자리, 양질의 직장군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발입니다. 특히 용적률 1000%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상업지와 그리고 업무지, 쇼핑시설, 백화점 등등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같이 동반돼서 종상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초대로 라인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또 부풀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양재역 같은 경우에 서초대로 바로 거의 한 500m, 400m 정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압력은 충분히 받으면서 주변의 집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을 끼고 있지만 앞으로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예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 내지 202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착공 소식이 또 들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GTX 신호선에 따라서 위쪽으로 라인과 그리고 아래쪽 안양 그리고 금정 라인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쾌속 교통망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내용들도 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논현과 신사역까지 구성이 될 1단계 구간과 추가적으로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 용산까지 그리고 3단계 구간도 용산에서부터 저 위에 삼송 라인들까지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용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쾌속 교통망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라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동탄에서는 벌써 이미 지하화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남 IC에서부터 잠원 IC를 거쳐서 반포 서초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초 IC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구성을 하고 지금 위에 지상부에 있었던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내리면서 지하부에 왕복 12차선 도로가 지금 탄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상부에는 지역 간의 단절 문제도 해결이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 매연이라든지 소음 등등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대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그 지상부에는 정말 대규모의 녹지축이 탄생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주택들의 환경 자체가 더욱더 높아지는 삶의 질도 최종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초 한남 IC에서부터 서초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개발 호재들 싹 다 가져가시면서도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권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면 누구나 좀 욕심을 내실 것 같은데 양재역 근처입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래도 또 이름이 또 서초구지 않습니까? 서초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양재동은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또 강하고요. 그리고 인근 일대에 한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된 그런 건물들이 좀 즐비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84제곱 정도의 이런 면적들이 한 11억 정도에서 12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세를 감안했을 때
이런 25평형 기준으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8억대 중반, 9억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는 없을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높아요. 주변에 학군도 수요도 또는 학원가의 수요도 상당히 또 잘 받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임대가가 상당히 높고요. 전세가 6억 5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의 신축, 이런 쓰리룸 아파트 25평형대를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변에 한 1억 5천 정도의 전세 보증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월세 한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3억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신축, 양재역에서 한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찾기 힘든 가격대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들여다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1.5룸 그리고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1, 2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영등포구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너무 날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오피스텔 규제 상당히 또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바로 그런 투자 유형을 보시면 오피스텔이 가장 또 적기인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대출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인 만큼 수익형 모델로 좀 소액형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또 선별될 수가 있는 지역인데 그중에 첫 번째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 1, 2인 가구들을 상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25개구 중에서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는 5개구, 용산구, 마포구로, 영등포구, 자 그리고 강남구 5개 구에서 세 번째로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을 필수적으로 타겟을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등포 뉴타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7가 라인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의도 라인들을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약 800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1km가 되지 않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로 여의도를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의도 안에는 다양한 직장군들, 굉장히 또 양질 직장군과 고소득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월세라든지 전세 이런 수요가 상당히 또 높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이 들어가는 이 라인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면 좋을 것이 일단 저 영등포에 진짜 막상 한번 가보신다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등포 뉴타운들이 이미 벌써 지역들이 대림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미 완공이 되면서부터 인근 일대가 굉장히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들을 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격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은 아파트 값을 따라가지도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정말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에 성심병원이라든지 아래쪽 라인에 타임스퀘어 그리고 영등포역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빅마켓, 영등포 구청 또한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 관공서들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의 당상권 라인인 2호선, 9호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건이면서 여의도의 직장인들의 배우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엔 직주 근접성 시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전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요. 기본적으로 마곡이라든지 공덕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의 서울역 그리고 종로 광화문 일대 용산 아래쪽 라인인 강남까지도 대부분 다 한 20분에서 한 30분대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정말 메카라고 불리는 그런 영등포 지역 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요, 세 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런 소형 가구를 좀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꼭 주목을 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 많기도 하고 영등포구 하면은 개발 호재를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일단적으로는 개발 호재를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적으로 서울 안에서 지하화가 되는 그런 구간들은 좀 필히 좀 타겟을 삼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부분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대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회대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재물포길 지하사업 구간 또한 마찬가지로 영등포 뉴타운을 바로 위쪽 라인을 북쪽 라인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런 재물포길 지하사업 구간에 따라서 교통편의 또는 또 주거 환경의 개선들도 같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부 간선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구의 서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금천구까지 내려가는 라인들인데 영등포 안에서 바로 서쪽 라인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하로 내릴 것이고요. 지상부에 대규모 공원, 녹지축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쾌적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좋은 노선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등포 지역 되겠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79호선 그리고 5호선이죠. 2호선과 5호선과 9호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GTX 비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른 노선들이 광역철도망이 동쪽과 서쪽을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면서. 자, 그리고 신안산선의 개통 예정도 되어 있죠. 작년 2019년도 8월 달에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등포 라인에서 바로 여의도라든지 5호선 라인을 이용해 보신다면 여의도라든지 공덕을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긴 하지만 신안산선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또 크죠. 선 안부권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또 좋아지는 그런 쾌속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또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의도 파크원도 2021년도, 2020년도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기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완공이 될지 내년에 완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의도 파크원 자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 안에는 여의도 63빌딩에 4.5배 정도 되는 규모의 업무 시설이 탄생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종사자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H백화점이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쇼핑시설, 인프라시설이 더욱더 확충이 되는 그런 소식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MBC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또 상업시설과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추가적인 양질의 직장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단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선이 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영등포구 기대하시면서 영등포구는 지금 아니면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정말 아직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영등포구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여의도권, 생활권의 오피스텔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룸과 2룸으로 좀 나눠서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는데 오피스텔의 가격 경쟁력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정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금액대냐면 지금 현재 영등포 땅이 5,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중공업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5,600만 원을 불러도 없는 땅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2억 3천에서 보통 투룸 같은 경우에 3억 3천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대가 나와 있는 평당 지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보통 3,500에서 3,800 정도입니다. 이게 불과 한 1년 전, 1년 반년 전의 가격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영등포의 땅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의 분양가라든지 금액대가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주변에 지금 현재 1.5룸 같은 경우에 2억 3천에서 2룸 같은 경우에 3억 3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높아요. 워낙 직장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 2억 1,500 정도가 1.5룸 정도의 전세가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1.5룸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4,000에서 약 대략 한 6,000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투룸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익형으로 소액으로 좀 투자하실 경우에는 1.5룸 정도를 좀 제가 좀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금액대가 현저하게 2억 3천대 현저하게 싸지만 월세가 상당히 더 높습니다. 70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을 좀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1억 정도도 되지 않는 9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 그리고 수요 모두 풍부한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1.5룸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까지 만나봤고요. 자, 영등포구도 포함이 되겠죠. 10년 뒤에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사님 만나 뵙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에 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보시다가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에 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